오늘은 아마존의 2분기 실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존의 CEO 앤디 제시가 발표한 비즈니스 하이라이트를 6가지 부분으로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아마존의 이커머스 배송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전 분석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마존은 미국의 배달 지역을 8개 네트워크로 분할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지역화 전략은 성공적으로 실행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데요. 배달 소포의 핸들링 횟수가 20% 감소했고 이 소포들의 배달 이동 거리도 1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내에서 자체 해결되는 배송 비율이 10% 이상 증가하면서 76%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시는 이어 빠른 배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데요. 이전보다 더 빨라진 배송 시스템 덕에 미국 내 상위 60개 대도시 지역에서 아마존 프라임 배달은 절반 이상의 당일 혹은 2길 도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내 프라임 회원들에게 총 1.8억 개 이상의 제품을 당일 혹은 2길 배송하였으며 이는 2019년 동일 시점에 비해서 거의 4배에 해당되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억 개 이상의 품목들이 미국 프라임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송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빠른 배송은 고객들의 호응이 매우 좋고 그 결과 구매 빈도 상승 및 구매량 상승으로 바로 직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일 배송 시설들에 대해서도 더 설명했는데요. 이 시설들은 미국 대도시들의 위치에 있으며 10만 개에 달하는 SKU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들 덕분에 배송 준비 시간이 단 11분으로 상당히 단축되었는데 아마존은 이런 배달 속도 향상으로 고객 만족도와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2배나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앤디 제시는 바이 위스 프라임이 계속 진전을 이루었다고 언급하는데요. 바이 위스 프라임의 초기 시험에 참여한 판매자들은 평균 25%에 달하는 높은 구매자 전환율을 목격하였으며 올해 프라임데이 기간에 참여한 판매자들은 전달 대비 관련 주문 매출이 10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료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마존의 프리미엄 오프라인 체인점 홀푸즈는 유기농 식료품 시장을 계속해서 선도하며 건실한 성장률과 수익성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인 아마존 프레시에서는 새로운 컨셉을 매장 전반에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 넘어가 보면 CEO는 아마존의 집중 투자 대상인 3개의 주요 레이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데요. 첫째로 가장 밑에 있는 레이어에서 아마존 회사에 축적된 노하우와 산업 전반의 AI 칩 부족 현상에 기반해서 자체 개발한 AI 칩, 트레이니엄과 인퍼런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반도체들은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 대비 성능 비율, 즉 높은 가성비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굳이 값비싼 엔비디아의 반도체들이 아니더라도 주요 X86 프로세서와 비교해서도 40%의 가성비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5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AWS 그래비톤 칩과 컴퓨트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마존 EC2의 상위 100개 고객사 중 98개가 포함될 정도로 폭넓은 사용자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중간 레이어로 서비스로 제공되는 대형 언어 모델, 이걸 소개하는데요. 마치 기존의 SaaS라고 불리는 비즈니스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AI 언어 모델도 구독 형태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걸 컨셉화한 것이죠.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독점 데이터에 대형 언어 모델을 접목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마존 베드락은 안트로픽, 스테빌리티 AI, 코일 및 아마존 자체의 타이탄과 같은 다양한 언어 모델들을 통해 이런 고객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참고로 아마존은 2023년 4월에 이 베드락을 출시했는데요. 각종 AI 스타트업들의 사전 훈련된 모델들을 활용해서 생성형 AI 응용 프로그램을 AWS 클라우드 내에서 구축하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초대형 AI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마소나 구글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클라우드 사업 방식이죠. 그 결과 브릿지워터 헤지펀드나 3M, 트래블러스 같은 다양한 고객들은 이미 베드락을 활용해서 자체 AI 응용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처음 2개의 레이어들은 아마존 CEO의 말을 직역하면 AI의 민주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가 정리하는 아마존 클라우드의 AI 관련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접근성 확대, 모델의 훈련 및 운영 비용 감소, 단일 선택지가 아닌 다양한 모델의 옵션들을 제공, 다양한 규모와 기술 전문성을 가진 기업 고객들을 위한 맞춤화 과정 단순화, 마지막으로 각 기업의 데이터에 생성형 AI 응용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 이런 목표들은 지난 20년간 첨단 기술 인프라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또 이에 성공한 AWS의 비전 안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상위 레이어는 이러한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인데요. 생성형 AI가 처음부터 바로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 건 코딩 컴패니언, 즉 프로그램 후에 코딩을 직접 만들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아마존도 코드 위스퍼라는 AI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다만 CEO는 아마존이 이러한 앱을 직접 구축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외부 기업들이 생산한 AI 프로그램들을 AWS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아마존 파마시는 활성 고객을 2배 늘렸으며 매달 $5 정도의 구독료로 프라임 회원들에게 다양한 일반 약품들을 무료로 배송받는 RX 패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는 원 메디칼과의 통합 과정도 현재까지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시가 큰 장기적 기회라고 언급한 큐피터, 죽스, 그리고 알렉사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진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계속 언급한다는 건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아마존의 2분기 재무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매출은 1조 3,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북미 및 해외 지역 세그먼트들이 각각 11% 및 10%의 눈여겨볼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죠. 저희의 아마존 파이낸셜 모델과 일치하도록 각 사업부의 성적표를 구분해서 보면 먼저 가장 큰 매출 기여자인 온라인 스토어는 53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제3자 판매 비율은 60%까지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하며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3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WS는 221억 달러의 매출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현재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광고 부분은 1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머신러닝으로 인해 광고의 효율성이 아직도 증가세에 있다고 하네요. 구독 매출은 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홀푸즈가 포함된 오프라인 매출은 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매출은 13억 달러로 26% 증가했습니다. 2분기 총 영업비용은 12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는데요. 총 비용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판매 비용은 제품 및 운송 비용 증가로 인해 4% 상승했습니다. 배송량 자체가 증가하면서 운송 비용이 전년 대비 5% 증가했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빠른 배송의 이점들 때문에 올해에도 배송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여 더 다양한 제품 확보 및 더 신속한 배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아마존이 플라이휠을 계속 돌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R&D가 포함된 기술 및 인프라 비용은 매출 대비로 봤을 때 작년에는 15%였지만 이번 분기는 16%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2% 급증했는데요. 이 이익을 세 가지 사업부로 나누어 보면 북미 영업이익은 32억 달러로 지난해 6억 달러 영업 손실을 확연히 뒤집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배송 관련 효율성 증대와 오프라인 매장 비용 절감으로 인해 지난 5분기 동안 북미 영업이익이 계속 개선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해외 지역의 영업 손실은 9억 달러로 지난해의 18억 달러 영업 손실보다는 좋아졌는데요. 이 세그멘트에는 신흥국의 영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손실이 설명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초창기에 이익을 달성하기까지 9년이 걸렸던 걸 감안하면 이 해외 비즈니스에서는 한동안 손실이 이어질 것으로 경영진이 예상했습니다. AWS의 영업이익은 5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 감소했네요. 유형자산 투자, 캐펙스는 104억 달러로 주로 데이터 센터에 투자되었는데요. 23년 한 해 동안에는 약 500억 달러를 약간 초과하는 규모의 캐펙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2022년에 590억 달러보다 적은 금액인데요. 코땡땡 기간에 물류 네트워크에 이미 공격적인 선행 투자가 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아마존의 현금 흐름은 손익 계산서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영업 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 흐름은 1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84%나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 Q&A를 리테일 및 클라우드 AI로 나누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료품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아마존 CEO는 이 사업부에서 확장되는 네트워크 효과 및 영업 레버리지를 언급했습니다. 당일 배송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빠른 배송과 더불어서 식료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콜드체인까지 강화되며 점점 더 고객의 필요에 맞는 식료품 배달 인프라가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식료품 이니셔티브는 기존 자산들을 최적화하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마존 프레시 내에는 세련된 장식, 다양한 제품, 아마존 자체 브랜드와 제3자 브랜드의 혼합, 업그레이드된 셀프 체크아웃 카운터, 그리고 경비 추정용 대시카드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 수준부터 비용 절감까지 다양한 요소의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성장 전략과 이익 마진과 관련해서는 NDJC는 무작정 빠른 성장보다는 한 단계씩 조절된 성장 방식을 택하면서 리테일 마진에도 긍정적인, 즉 이익을 내거나 적어도 손실을 내지 않는 선에서의 성장을 암시했습니다. 한마디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고 동시에 충분한 ROIC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식료품 매장의 수를 크게 늘릴 거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리테일 사업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코시국 이전의 마진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및 AI 관련 질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AWS 성장 추세에 관해서는 이번 2분기에 12% 성장이 있었는데 이는 1분기의 16%보다 느려진 것이었죠. CEO는 이미 AWS의 매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만 해도 나쁘지는 않은 성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실망스러운 답변일 수 있는데요. 또한 그는 고객들이 현재 빠른 확장보다는 IT 비용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더딘 면도 있다고 했죠. 이러한 2분기의 추세는 7월에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한동안 이 정도 성장세 기대치를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아마존의 투자 우선순위와 관련해선 그는 AI가 최우선 투자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회사의 자체 영업과 고객 경험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10분 활용한다는 의지를 보였고 아마존 내의 모든 사업들은 영업 최적화부터 고객 상호작용 향상 등을 위해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AWS의 유형자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해서는 이미 올해 투자 계획에 AI 관련 투자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만약에 AWS에 추가 투자가 필요한 거라면 그건 고객들의 인공지능 활용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소식일 거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뉴스를 보겠는데요. 첫째로 아마존은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인 FTC와 만나서 반독점 소송 등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게 될 거란 소식입니다. FTC는 아마존이 경쟁 업체들의 제품보다 자사의 제품을 우대하거나 아마존 프라임 구독 서비스의 번들링과 관련된 반경쟁적인 관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도 저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한국의 국민은행이 AWS와 협력해서 디지털 전략을 구사한다는 뉴스인데요. 아마존 클라우드를 통해 매월 약 1,100만 명의 활성 사용자에게 포괄적인 IT,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며 약 20%의 앱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고 합니다. AWS가 어떤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또 기업 고객은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식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분기 리뷰를 마치겠고 저는 이번 경영진이 제공한 정보들, 예를 들어 리테일 마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소식과 식료품 시장에서는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반면 해외 커머스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다는 소식들을 아마존 파이낸셜 모델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식의 AI 기업들의 재무제표 분석 및 파이낸셜 모델 정보 등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